시간에는 애니메이션과 움직임에 대해서 쭉 알아봤을 겁니다. 이번에는 움직임, 그러니까 여기 링크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로봇 팔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로봇 팔에는 일단 이렇게 바닥이 있겠죠. 그죠? 바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이 아래서 다시 움직이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뭔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라인을 이용해서, 아니 렉탱글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에디트 스플라인 지우고, 자, 아웃라인, 그 다음 익스트루드, 자, 요만큼. 요 정도 되는 크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손잡이가 또 있겠군요. 이렇게 암이 이렇게 있겠군요. 그죠? 이렇게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암이, 팔이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얘는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손잡이가 있겠네요. 에디트 스플라인 지우고, 자, 아웃라인,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 자, 대략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럼 링크를 걸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시죠. 얘한테 얘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얘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얘가 차일드가 되는 거고, 얘가 페어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다시 볼까요? 근데 얘는 또 어디 붙어 있나요? 얘한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일드, 페어런치, 차일드, 페어런치, 차일드, 페어런치, 차일드, 페어런치, 차일드, 페어런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이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이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얘하고 얘는 안 움직일 겁니다. 어쨌든. 근데 어떤가요? 자,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이런 걸 링크, 하이어라키라고 불러요.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계층 구조라고 부릅니다. 누구는 차일드가 되는 거고, 누구는 페어런츠가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죠.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엄마랑 그러니까 부모랑 아이가 어디 놀러 가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다 놀러 갔어요. 그럼 거기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따로 노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뭐 형이나 뭐 언니나 오빠나 누나가 있어요. 그러면 데리고 다니면서 놀잖아요, 동생들을.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런 하이어라키 또는 히어라키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쭉 링크를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쭉 넣어 볼까요? 애니메이션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정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얘는 여기에 중간에다 넣을 겁니다. 이렇게. 자, XY 방향으로 이렇게 중간에. 그 다음 Z 방향으로는 미니멈, 맥시멈. 자, 이렇게요. 얘도 마찬가지. XY 방향으로는 중간에, Z 방향으로는 적당히. 제가 왜냐면 다시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자, 얘도 마찬가지. XY 방향으로는 센터. 그 다음에 Z 방향으로는 미니멈, 맥시멈. 그래야 이렇게 딱 붙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조금 방법이 달라지네요. 자, 이렇게 센터 네, 전부 다 센터. XYZ 전부 다 센터. 그 다음에 얘의 위치를 제가 적당히 요령껏 이렇게 움직여 놨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위치 맞췄고요. 다시 선택하고 정렬하기. XZ 방향이네요. XZ 방향 센터 맞추고, 이거는 적당히. 마찬가지. 똑같이 XZ 방향 센터로 제가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일단 제가 깨끗하게, 아니 작업하기 편하게 위치를 이렇게 쭉 맞춰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위치를 한번 맞춰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피봇들의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피봇의 위치. 뭐 얘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얘는 피봇의 위치가 어딨나요? 여기 있죠. 그죠? 얘는 피봇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돼요. 피봇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전할 때 제대로 회전이 들어가죠. 자, 보세요. 로테이트를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온전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봇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자, 하이어라키에 들어가면 피봇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펙트 피봇 온리, 센터 투 오브젝트. 가운데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피봇 온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피봇 온리, 센터 투 오브젝트. 그러면 객체 중간에 들어옵니다. 이 피봇 온리를 눌러주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피봇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을 이용해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X, Y, Z 전부 다 센터에다가 놔주시고, Y 방향은 미니멈 내려가나요? 자, Y 방향은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와 있어야,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와 있어야 온전하게 여기서 로테이트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자, 맞춰 보시죠. 자, 이게 이 부분은 피봇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펙트 피봇 온리 누르고, 자, 얘를 끌고 옵니다. 이렇게 Alt A, X 방향으로 센터. 엄한 데 가네. 네. 자,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로테이트 돼요. 얘는 어디 있든지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센터에다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치는 대략 여기다 두면 될 것 같고, 얘도 특별한 위치는 없습니다. 그냥 얘랑 위치를 맞춰보죠. 여기다 맞춰놓으면 되겠고요. 자, 한 개씩 위치를 다 맞춰보시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닥은 어떤가요? 아예 움직이지 않죠. 그죠? 여기 하이어라키에 가면 링크 인포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중에 락 기능이요. 잠가버리면 돼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다 풀려 있어요. 로테이트 스케일이 다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잠갔어요. X방향으로 잠그고 Y방향으로 잠그고 Z방향으로 잠갔어요. 얘 이제 안 움직입니다. 근데 회전은 돼요. 왜냐면 여기 회전하라고 돼 있거든요. 회전도 잠그고 스케일도 잠갔습니다. 이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안 움직일 겁니다. 얘도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다 잠가 버립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여기까지는 움직임이 다 잠깁니다. 자, 요 두 개에 대한 객체를 잠가 보시죠. 그 다음 이 객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Z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XY는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XY는 잠그고 Z만 열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Z만 움직여요. XY를 안 움직입니다. 자, 얘는 어떨까요? 얘는 Z방향으로만 회전합니다. 이동을 잠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회전만 돼요. 회전만. Z가 아니네요. 맞는데 이것도 아니고 Y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이렇게만 움직여요. 자, 얘는 어떨까요? 역시 이동은 맞고 얘가 움직여야 되는 건 이렇게죠. X방향만 체크해보죠. 그러면 얘는 X방향으로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Y나 Z방향으로는 안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자, X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Y방향이네요. Y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X방향으로는 안 움직이고 얘는 그냥 아예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 움직일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자, 오토키 처음 시작은 맨 아래쪽이네요.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고, 그 다음 얘는 앵글 스냅을 켜고 자, 이렇게 회전해야 되겠고, 얘는 자, 이 정도. 얘가 이 밑을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안 될 거잖아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최대가 여기네요. 최대 여기서부터 얘에 대한 트레젝토리를 켜보죠. 트레젝토리를 켜고, 자, 그 다음에는 한
20프레임까지 얘를 쭉 올려볼까? 아니 10프레임까지 얘를 쭉 올려볼까요? 쭉 올리고 더 이상은 못 올라가죠. 그 다음에 20프레임에 얘를 로테이트 최대한 들어보죠. 그 다음 30프레임에 얘를 회전, 40프레임에 회전, 그 다음에 50프레임에 회전, 60프레임에 얘는 이동, 아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넘어가죠. 자, 제가 그냥 일단 이렇게 놔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쭉 애니메이션 되는 거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런 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페어런츠가 차일드를 끌고 가서 작업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애니메이션,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자, 이제 지우도록 하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파일, 뉴 눌러보면 이렇게 뉴 올이 있고 킵 오브젝트가 있고 킵 오브젝트 앤 하이어라키가 있고. 무슨 뜻일까요? 뉴 올은 아예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맥스 자체를 아예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킵 오브젝트는 객체는 남겨두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요, 킵 오브젝트 앤 하이어라키, 오브젝트 남겨주고 뭘 남겨줘요? 하이어라키 구조를 남겨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뭘 지워요? 애니메이션을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내용을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얘예요. Don't save.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딱 사라지고 하이어라키 구조만 남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살펴보면요, 하이어라키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층 구조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정했던 요 링크 인포가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하죠. 자, 크리에이트 탭에 가면 헬퍼에 더미라고 있습니다. 더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죠. 자, 더미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이 손잡이가 더미의 페어런츠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거꾸로 지어졌네. 다시 얘의 페어런츠는 여기, 더미의 페어런츠는 손잡이가 되겠네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더미가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제일 하부에 위치한 내용이 됩니다. 대략 위치는 한 이 정도면 넉넉할 거예요. 자, 이렇게요. 선택하고 페어런츠를 지정해 주세요. 이 손잡이가 페어런츠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하이어라키에 보면 IK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IK요. IK가 인버스 키네매틱스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페어런츠가 차일드를 끌고 다니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IK는 인버스, 뒤집어 버린 겁니다. 차일드가 페어런츠를 끌고 다니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IK라고 해요. 이 IK가 왜 필요하냐면 캐릭터 모델링 할 때,
사람을 애니메이션 할 때 IK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몸통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허벅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구조라면, IK는 발을 먼저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몸통이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때문에, 그러니까 캐릭터 애니메이션 때문에 만들어진 게 IK입니다. 우리는 그냥 IK를 사용하는 방법만 익혀보자고요. 근데 IK를 쓰려면 이제 각각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해보니까 얘는 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액티브가 있죠. 활성화되기. X축 활성화, Y축 활성화, 그 다음 Z축 활성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여기 우리 링크 인포를 통해서 제한을 걸어 놓긴 했지만, 자, 보자고요. 이 부분이죠. 얘는 Z방향이네요. Z방향에 시작과 끝이네요. from 어디서부터? 아이고, 이게 아니고 얘죠. 여기 노테이셔널, 포지션 여기 있네요. 근데 뭐가 조금 다르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디스플레이, 여기 모션 탭으로 넘어갑니다. 모션 탭에 가면 여기 포지션 기능이 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포지션 XYZ잖아요. 이거를 라이너 포지션으로 바꿔주세요. 라이너 포지션이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너 포지션으로 바뀌는데, 바로 이때 여기에 슬라이딩 조인트가 나옵니다. 슬라이딩 조인트하고 로테이션 조인트가 나와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죠?
이거 보실 때 이 밑에 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로테이셔널 조인트 액티브를 다 끄셔야 돼요. 얘도 로테이셔널 조인트 액티브 다 끄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켜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로테이트가 액티브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요. 얘를 움직일 때, 얘를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틀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로테이트가 꺼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것만 체크해서 활성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는 꼭 필요한 것만. 얘도 마찬가지. 자, 이 맨 위에 올라가면 여기 액티브 인터랙티브 IK라고 있죠. 이 인터랙티브 IK를 켜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토 키 누르고, 자, 시간 줍니다. 15프레임. 그 다음에 이 더미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요? 따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페어런치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30프레임. 그 다음 45프레임. 얘에 대해서 움직임 값이 이동 다 되어 있고, 링크 인포 다 되어 있고, 그 다음 60프레임. 그 다음 75프레임 쭉 끄집어내고, 그 다음 90프레임에 내려가고. 그럼 플레이를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더미에 의해서 나머지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일어나죠. 얘를 인버스 키네매틱스, 즉 IK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원래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이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부자재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쭉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재질이요. 재질을 하나 줄까요? 이렇게 제가 재질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재질을 하나 줘볼까요? 오토키 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파시티 값 또는 트랜스페어런시티 값, 바로 이 어마운트 값, 뭐 어떤 걸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플레이를 멈추고, 자, 오토키 높이를 0으로 주는 겁니다. 높이를 0으로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맨 끝으로 가서 높이를 1000으로 줘보죠. 그러면 엄청 기네. 200으로. 아니다, 200은 너무 짧고 500. 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레이 나타나면서 점점 커지면서 사라지고, 그러면서 다른 부재가 얘를 덮어 씌우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H빔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요? 카메라 워킹이 들어가는 거죠. 자,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볼까요? 자, 타겟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줬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여기니까 얘가 조금 더 멀리서 봐야 되겠군요. 이렇게. 그죠? 자, 오토키 30프레임에 여기, 그 다음에 60프레임에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런, 다시 30프레임에 여기, 60프레임에 여기.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쭉 되면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얘만 보자고요. 그러면 채널이 올라가면서 사라지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다른 뭔가도 세워야 되고,